자, 2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단원 학습 점검에서 기본 문제들을 좀 풀어봤는데요. 오늘도 11번부터 계속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산뜻하게 파릇파릇한 새싹 색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서로 다른 4병의 음료수를 서로 다른 3개의 이제 상자 문제입니다. 상자 문제. 제가 여러분들 학교에 오면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 어쨌든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넣는답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 상자를 그리세요. 상자를 그리세요. 1번 상자, A 상자, 서로 다른 상자 A, B, C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음료수가 있다. 음료수 1, 음료수 2, 음료수 3, 음료수 4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음료수를 가지고 이 ABC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1번 음료수를 가지고 어디에 넣을까 고민하다가 던지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고민을 하잖아요. 1번을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ABC 3개. 마찬가지 2번도 ABC 3개. 3번도 ABC 3개. 4번도 ABC 3개. 각각 모두 다른 경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즉 3파이 4가 되고요. 3이 4승이 되는 거죠. 그쵸? 이거 중복 순열의 경우가 같다 이 말입니다. 사실 외우면 좋습니다. 다른 상자, 다른 공 또는 다른 캔. 그죠? 다른 상자, 다른 공, 중복 순열입니다. 여러분 외우시면 제일 좋은데 한번 다음에 정리해 줄 기회가 있을 겁니다. 똑같은 4병의 음료수를 서로 다른 비슷한 상황인데 상자는 다른데 음료수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음료수입니다. 이번에는 구별이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 거를 만약에 A에 넣었다고 가정합시다. 두 번째 거를 B를 넣었다 생각합시다. 요까지만 했다고 생각해도 첫 번째 걸 B에 넣고 두 번째 걸 A에 넣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즉 이 경우에는 똑같은 음료수이기 때문에 순서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최종적으로 A 박스에 몇 개가 들어갔냐, B 박스에 몇 개가 들어갔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중요한 단서가 빈 박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중복 조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중복 조합이. 최종적으로 ABC에 몇 개씩 들어갔냐라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이 캔을 하나 들고 선택할 수 있는 개수는 3개잖아요. 맞죠? 내가 몇 번 선택한다? 4번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6C 3 더하기 4 빼기 1 6은 3 더하기 4 빼기 1 C 미안해요. R이죠. 맞죠? 4 이게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앞에 거 잘못 봤네요.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 R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N이고 이게 R이고 공식에 의하면 그쵸? 네, 이 4입니다. 4.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6C 2와 같으니까 6C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6, 5, 30 나누기 2니까 15가 된다. 11번도 별거 아니다. 그죠? 별거 아닙니다. 자, 추가해서 우리가 12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12번. 자, 12번 문제 보입니까? 12번. 자, 한 바구니에 빨간 장미, 노란 장미, 흰 장미가 10송이씩 들어있답니다. 10송이씩. 그럼 총 30송이가 있는데 이 바구니에서 14송이의 장미를 동시에 꺼낸답니다. 14개를 꺼냅니다. 각 색깔의 장미가 적어도 3송이씩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적어도 3송이 이란 말은 빨간 것도 3송이 이상, 노란 것도 3송이 이상, 흰 것도 3송이 이상이란 말이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게 중복 조합의 경우고요. 3송이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3개씩 뽑았다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죠. 맞죠? 맞습니까? 자, 빨간 장미를 내가 X라고 생각하고 노란 장미를 Y송이라고 흰 장미를 Z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문제의 기본 구조는 이거 3개를 합쳐서 14개를 뽑았다라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미 3개씩 뽑았기 때문에 3개씩 이미 뺐다라고 생각하면
3개씩 뺐으니까 몇 송이 남았겠어요? 9송이를 이미 뺐잖아요. 5송이만 더 뽑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5송이만. 맞습니까? 원래 10개씩 있었는데 3개씩 빼버렸어요. 그러면 몇 개씩 남았겠다? 7개씩 남았겠죠. 맞죠? 7개씩 남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3개 합쳐서 5개만 뽑으면 되니까. 그쵸? 그 빨간 거든 노란 거든 흰 거든 이미 3개씩 뽑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빨간 것만 다 뽑아도 되고 노란 것만 다 뽑아도 되고 흰 것만 다 뽑아도 되고 적절히 골라서 뽑아도 된다는 거죠. 즉 0이 허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3H5가 되겠고 뭐 공식 그대로 쓰면 5 빼기 1CR 그쵸? 그래서 7C5가 되고 이거는 7C2랑 같죠? 그쵸? 7C 계산하면 7, 6, 42 나누기 2니까 21가지의 경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푸는 게 조금 빠르면 좀 질문이 생기시면 따로 질문을 좀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13번 일단 문제는 여러분 같이 다 풀 겁니다. 다 풀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자 x-a의 4승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의 합이 0이랍니다. 이때 a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항 정리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요놈의 4승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텐데 4승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는 여러분이 다 전개를 시켜도 됩니다. 뭐 별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면 되는데 이제 실제로는 이게 좀 복잡해지면 여러분이 일반항을 이용해서 제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쵸? 기억이 납니까? 근데 지금은 4승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써볼까요? 4C 어떻게? 제로 4C 제로 x의 4승부터 출발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4C 1 x가 3번 뒤에 거 마이너스 a 전체로 봐야 됩니다. 이게 한 번 그죠? 4C 2 x 2번 뒤에 거 2번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4C 3 x 1번 a 3번 그 다음에 4C 4 x는 없고 a만 마이너스 a만 4번 뒤에 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x 플러스 마이너스 a 전체의 4승의 형태라고 생각해서 이 두 개에 대한 이항 정리라고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배운 이항 정리 자체가 빼기가 없거든요. 자, x제곱을 찾으랬어요. 요놈이 x제곱입니다. x제곱께서 이게 x의 개수입니다. 그쵸? 상수항 x세제곱. 그래서 x제곱을 제외한 나머지들이 개수가 되겠죠? x제곱의 개수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 4c2 곱하기 마이너스 a의 제곱 정리하면 4c가 6이니까 6a 제곱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x의 개수는 얘니까 4c3은 4거든요. 한 번 더 적을까요? 마이너스 a의 세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4a 세제곱이 되겠죠. 맞나요? 네. 그래서 두 개의 합이 0이래요. 그러면 6a 제곱 플러스 합이니까 이게 0이란 말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인수분해하면 됩니다. 2a 제곱 뽑아내면 3 남고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방정식을 풀면 안 보이나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양수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놈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양수 a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번 한번 보세요. 14번. 자, 14번입니다.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아하. 이항계수의 성질 중에 하나다. 그죠? 자, 살펴보니까 99C0부터 출발해서 1, 99C 2, 이렇게 간다. 맞죠? 근데 99C 48, 99C 49까지밖에 없어요. 어허. 그럼 여러분 실제로는 이걸 우리가 다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래라면 여러분 알기로 이런 식으로 해서 더해져서 99C, 99까지 가야 되겠다, 맞죠? 자, 그런데 99C 0부터 99C, 99까지, 0부터 99까지니까 이 항의 총 몇 개? 100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파스칼의 삼각형은 이렇게 생겼는데 특징이 뭐예요? 좌우가 대칭이라는 경우죠. 맞죠? 대칭. 그러면 99C 0부터 시작해서 요 절반과 99C, 99까지 해서 요 반쪽 절반이 대칭이기 때문에 합이 똑같겠죠. 그쵸? 홀수항과 짝수항도 같거든요. 합이. 그래서 전체 2의 n승의 절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전반과 후반으로 나눠도 이렇게 개수가 총 개수가 짝수인 경우, 즉 이 n이 거꾸로 말하면 n이 홀수인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기 때문에 예를 들면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어떤 경우 1, 3, 3, 1 3층 3C0, 3C1, 3C2, 3C3의 경우도 좌우의 값이 똑같죠, 맞죠? 이 경우에 2의 3승에서 다 더하면 답이 8이 되는데 절반이니까 어떻게 돼요? 절반이니까 4, 4 되죠, 맞죠? 즉 2의 3승의 8의 절반이 이 합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요까지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 보면 이 49까지라는 게 0부터 49까지니까 이 항의 수가 몇 개? 전반부 50개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99C 50부터 시작하는 후반부 99까지와 이 앞에 문제 상황에 나와 있는 이 두 개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문제의 답은 2의 99승의 절반이잖아요. 맞죠? 절반.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1승이니까 이게 맞죠? 이게 2의 1승이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99 빼기 1이 되겠죠. 맞죠? 나누기이지만 지수법칙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답은 2의 98승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즉 파스칼의 삼각형 성질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홀수, 짝수는 항상 전체 합의 절반.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좌우 대칭이 되려면 이 n의 값이 홀수일 때만 가능합니다. 짝수일 때는 어중간하게 숫자가 남거든요. 예를 들면 이 4층이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1, 4, 6, 4, 1 이렇게 되거든요. 이 정 가운데 6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죠? 요놈 때문에 좌우 대칭을 만들 수가 없죠. 맞죠? 이 숫자가 남아도니까. 하지만 홀수, 짝수 더하면 가능하거든요. 88 되죠. 맞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좌우도 합이 일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다르게도 풀 수 있는데 이거를 뭐 다르게 또 여러분 혹시나 다르게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뭐 이런 겁니다. 우리 제가 조합의 정의에 의해서 이거는 99C, 98하고 똑같죠? 이 두 개 합이 99가 되면 되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즉 홀수로 적혀져 있는 거를 반대쪽 수로 다 바꾸면 99C 3은 99C 96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짝수로 싹 다 바꿔주면 0부터 98까지 짝수만으로 또 배열이 됩니다. 어쨌든 짝수가 돼도 전체의 99승의 절반, 전반 후반이 돼도 99승의 절반. 그죠? 네. 둘 다 풀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도전 문제입니다. 도전 문제. 조금 어려울라나요? 도전 문제. 자,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구하시오. 사실은 이 최단 경로 문제는 지금 제가 이 문제를 푸는 방법만 해도 크게 세 가지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식하게 세는 겁니다. 가장 망고불면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무식하게 세는 게 계속 이 숫자를 끊는다는 게 아니라 숫자를 카운팅하는 겁니다. 숫자 카운팅. 이거부터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하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 아마 어느 매체나 누구한테서든 들어봤을 법한 이거는 풀이기 때문에 한 번쯤 봤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방법은 최악의 상황에 써야 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지성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용해도 관계는 없지만 최악의 상황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도로망을 복구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슨 말이냐? 자, 볼게요.
지금 저 도로망이 복구됐다라고 생각하면 없어진 부분이 복구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총 이렇게 되네요. 5개. 그죠? 이런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 어떻게 돼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의해서 가로 길이 하나, 둘, 셋, 넷, 5개고 세로가 3개니까 전체 8팩에다가 5팩, 3팩 하면 이 전체 경우가 나오죠. A에서 B까지 가는 전체 경우의 수. 그죠? 그럼 5팩 날렸을 때 8, 7, 6, 3, 2, 1이니까 8, 7, 56. 56까지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네. 됐나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도로를 만들어준 부분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사실은 없거든요.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만들었죠. 그럼 이 길을 통과하는 경우의 수만 빼자 이 말입니다. 즉, 이 지점을 반드시 통과하는 경우의 수,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 가는 거죠. 한 가지. 맞나요? 두 번째, 불가능한 경우가, 자, 여기서 요로 가서, 요로 가는 경우 이미 구했고요. 맞죠? 두 번째는 요쪽에서 요쪽으로 가는 문제다. 맞죠? 맞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쨌든, 요쪽으로 와서 여기서 이 길을 택하는 경우를 빼는 겁니다. 이 길을 택하는 경우. 그죠? 네. 왜 이 길이 없으니까. 예.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가는 경우를 뺐고요. 두 번째는 요로 가지 말고 요쪽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요로 가는 경우를 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길을 지나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포인트를 지나서 요로 가는 경우를 빼자 이 말입니다. 요로 가는 경우를. 됐나요? 요쪽으로 가는 경우는 한 가지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2개, 1개니까 3팩, 2팩 해서 3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3가지 경우. 총 4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구하려면 전체에다가 요 없어진 부분을 반드시 지나야 하는 경우를 빼는 겁니다. 이렇게 답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됐나요? 그러면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데요. 대각법이라는 겁니다. 대각법.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로 이렇게 최단거리로 갈 때는 그 대각선의 반대 방향으로 대각선을 끊는 겁니다.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제일 정석적이긴 한데 여러분한테는 이게 가장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석적인 걸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도로가 유실된 지점을 중심으로 내가 가야 하는 방향과 반대의 가야 하는 방향과 X 형태를 취하는 곳으로 위치를 설정합니다. 위치를. 그럼 크게 이 3가지 지점이 나옵니다. 자, 반대 방향이 되게끔 유실된 지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각선을 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왜 이렇게 설정을 하느냐? 우리가 최단거리, 즉 A에서 B까지 갈 때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친 이 3군데를 동시에 지나갈 수가 절대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지점을 지났을 때 이 지점을 지난다는 말은 이미 올라갔던 길을 다시 내려와야지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쵸? 이 지점을 지나고 있을 때 다시 이 지점을 지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돌아와야 되죠. 여기서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즉 선생님이 지금 대각선 이 방향으로 대각선으로 최단거리를 진행할 때는 이 방향의 대각선에 있는 점들은 절대로 2개를 지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하나씩만 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들을 각각을 반드시 지날 때의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서 다 더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가 똑같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위에서 구했던 것처럼. 자, 첫 번째 1번을 반드시 지나려면 자 네모를 칠게요. 요 네모 모양으로 진행을 해서 이 1번 포인트까지 분명히 가야 되고 1번부터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로 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곱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A에서 1번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4팩, 2팩, 2팩이죠. 맞죠? 창문 모양이니까 요 경우는 4팩에다가 3팩을 나누면 된다 이 말입니다. 계산해주면 6 곱하기 4니까 20,
4. 그쵸? 자, 두 번째 색깔을 바꿔볼게요. 2번을 지날 때는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는데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다 맞죠? 네모, 직사각형, 직사각형, 네모. 순서만 다르지 똑같죠 맞죠? 그러면 경우의 수가 이거 곱하기 이게 되니까 똑같이 24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경우입니다 사실은. 자, 마지막 이 3번을 반드시 지나가는 경우는 A에서 3번까지 그냥 직선으로 가야 되겠죠 맞죠? 1.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구해봤죠 맞죠? 4팩, 3팩. 그래서 4가지. 그래서 24 더하기 24 더하기 4 하면 똑같이 52가 나오죠. 그쵸? 됐습니까? 그럼 제가 직접 여러분한테 하진 않았지만 무식하게 하는 방법을 그냥 직접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A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 한 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 한 가지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경우 하나,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경우 하나니까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2가지가 됩니다. 1 더하기 1을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경우 그대로 한 가지죠. 맞죠? 만나지 않으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경우도 이 한 가지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2개 더하면 되니까 3. 마찬가지. 여기까지 가는 경우도 2 더하기 1이니까 3. 그쵸? 여기까지가 3가지고 여기까지가 3가지였으니까 6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숫자를 더해간다 이 말입니다. 1 더하기 3, 4, 5, 6. 그쵸? 1 더하기 2니까. 마찬가지. 6은 여기로 갈 때는 원래 6가지였으니까 그대로 6가지겠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외길이니까 여기까지가 6가지였으니까 여기로 가는 것도 6가지겠죠? 2개 더하면 이거 10, 16, 이거 2개 더하면 15, 예, 이거 2개 더하면 21, 이거 2개 더하면 31, 2개 더하면 52, 오! 신기하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3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3가지 방법.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실이 되어 있는데, 보통 조금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정 가운데 빵꾸가 나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경험해보면 사실은 좋겠습니다. 자, 이제 2문제 남았습니다. 우리가 2문제만 더 풀면 됩니다. 자, 16번입니다. 16번. 16번. 예. 자, 1, 2, 3, 4, 5가 적힌 5개의 공을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넣으려고 한다. 어느 상자에도 공이 적힌 수의 합이 10상 이상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공을 넣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빈 상자는 있을 수 있답니다. 예. 일단은 빈 상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데 우리가 생각을 일단 해야 되고요. 13 이상만 안 되면 된다. 자, 일단은 A, B, C라는 서로 다른 상자가 있고요. 그죠? 1, 2, 3, 4, 5라는 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다가 한 군데 들어가는 수가 13 이상이 되는 경우를 빼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 다른 상자, 서로 다른 공이기 때문에 빈 상자가 있게 그냥 넣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된다?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3가지니까 3파이 5가 됩니다. 3파이 5. 3에 5승. 그래서 243이 나옵니다. 그런데 13 이상이 된다는 말은 여러분 조합을 구해보십시오. 조합을. 적어도 3하고 4하고 5를 더하면 12가 되거든요. 그죠? 3, 4, 5를 더하면 12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1이 보태지면 더하기 1 하면 13, 더하기 2 하면 14죠. 맞죠? 지금 사실은 1, 2, 3, 4 그 다음에 1, 2가 또 전부 다 있는 경우. 그죠? 그럼 또 15가 됩니다. 즉 적어도 13이 되려면 공 4개 이상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고, 그죠? 4개 또는 5개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고, 그 외에 1, 2가 포함되고 또 4개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즉 3, 4, 5가 무조건 포함되면서 1이 들어가거나 2가 들어가거나 1, 2가 다 들어가거나 이 경우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1, 3, 4, 5가 한 군데 들어갔다고 봅시다. 1, 3, 4, 5가 한 군데. 그죠? 1, 3, 4, 5가 한 군데 들어가는데 그게 A, B, C 중에 하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13 이상이 되는 경우가
1, 3, 4, 5가 한 군데 들어가는 경우이고 2, 3, 4, 5가 한 박스에 들어가는 경우 1, 2, 3, 4, 5가 한 박스에 들어가는 경우가 되는데 그쵸? 그 박스가 어떤 경우에 따라서 개수가 정해지니까 1, 2, 3, 4, 5의 경우에는 A냐 B냐 C냐 해서 세 가지죠. 맞나요? 그쵸? 2, 3, 4, 5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은 2, 3, 4, 5가 되는 박스 세 가지가 되겠죠. A 박스가 될 수 있고 B, C가 될 수 있잖아요. 남은 1이 어디 들어갔느냐를 우리가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남은 1이 또 두 박스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6가지. 같은 맥락에서 6개. 그래서 13 이상이 되는 상자가 나오는 경우는 15가지 경우가 됩니다. 15가지 경우. 15가지 경우. 그래서 243가지에다가 15개를 빼면 228가지가 되겠죠. 그쵸? 맞나요? 228가지가 아마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17번입니다. 마지막 17번. 자, 방정식. 요 놈을 구하는 건데, 일단은 중복조합이라는 거 여러분 바로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5인데, 여기서 x, y, z가 모두 홀수랍니다. 문제는. 홀수인 양의 정수의 개수를 구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이 홀수면서 양의 정수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는데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 홀수인 양의 정수다. 양의 정수다. 홀수인 양의 정수. 오케이. 그러면 1, 3, 5, 7 이렇게 되는 거죠. 1을 포함해서 1, 3, 5, 7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세팅을 이렇게 합시다. x를 편의상 2l 플러스 1, y를 2m 플러스 1, z를 2n 플러스 1 이렇게 세팅을 합시다. 그래 놓고 L, M, N은 우리가 0 이상으로 세팅을 합시다. 0 이상의 정수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0부터 되니까 L이 0일 때 X가 1, L이 1일 때 X가 3. 그쵸? 즉 0 이상의 LMN이 0, 그러니까 의미 아닌 정수가 된다라는 거죠. 0을 포함한 양의 정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MN에 의한 식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바로 중복조합수를 구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중복조합수를. 그러면 이걸 숫자를 넣고 우리가 그대로 문제를 풀어주면 x 대신에 2l 플러스 1이다. y 대신에 2m 플러스 1이다. z 대신에 2m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되고 2l, 2m, 2n은 3이 넘어가니까 12가 되고 2로 나눠주면 6. 다시 말하면 세 문자를 더했을 때 6이 될 때 LMN이 음이 아닌 정수가 된다. 의 문제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바로 우리가 중복조합 풀면 되죠. 어떻게 풀면 된다? 중복조합 3H6을 풀면 되는 거죠. 그쵸? 3H6을 풀면 6 마이너스 1C6이 되니까 계산하면 8C6이 돼서 여러분 알다시피 8C2가 되고 87, 56 나누기 2니까 28가지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조금 제가 빨리 해서 여러분들 좀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숙제는 여러분 수행과제입니다. 지난 시간 숙제 없었죠? 그쵸? 29쪽 수행과제를 여러분 숙제를 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추가로 한다면 제가 대단원은 항상 동그라미 하나 안 풀어주죠. 그쵸? 예. 대단원 1번, 3번 1번, 3번까지 수행과제와 대단원 1번, 3번이 숙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했고요. 우리 조만간 학교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